반갑습니다. 우리 SKC 보유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리서치룸의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7일 토요일이죠. 현재 시간 10시 26분 이제 실시간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아 보았는데요. 자, 사실 이번 6월 네 번째 주차가 모두 마무리된 토요일, 이번 한 주를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 SKC 일단 이 공장에 대한 이제 백지화, 악의적인 기사들로 하여금 마이너스 15% 급락했고요. 23일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죠.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미실현 수익금에도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국회 토론 주제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또 국민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러한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또 정신이 없는 그런 하루를 보냈었고요.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가 되면서 여전히 AI의 사이클은 한참 남았다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주면서 살짝 반등을 했다가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었죠. 마이크론 실적이 오히려 전방 시장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시장의 해석들이 또 갈리면서 정말 하루하루 변동폭이 굉장히 큰 4주차였습니다. 그러면은 6월 마지막 주차도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컸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에 이제 마지막 이거래 같은 경우는 더 커지는 변동성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대처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왜? 이 6월이 지나고 7월에 접어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3분기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3분기가 시작하는 초입에는 굉장히 많은 또 수급에 대한 변동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걸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이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3분기 초 7월이 되게 되면은 결국 2분기에 했던 기업들이 이제 실적의 발표를 3분기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과한 낙폭을 이제 메꿔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7월부터 리밸런싱이 이루어지죠. 2분기 이제 확정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성적표를 검토를 하면서 점수가 낮은 것들은 이제 비중을 낮추고, 높은 것들은 오히려 더 매수를 하면서 비중 밸런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7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이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리 호재가 많이 쌓여도, 아무리 악재가 많이 쌓여도 자, 이것들을 잘 반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세 분류로 나뉘죠. 뭐 SK와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을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고퍼 섹터 바이오와 2차 전지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고퍼 섹터 바이오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하락폭도 워낙 깊다 보니까 지금 손절치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갈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세요. 조금 애매한 게 우리 반도체 소부장들이죠. 물론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미래 기대감들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이를 전혀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모두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러한 구간, 우리 SKC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 10만 원대에서 조금 손절하고, 아니면 과거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익절하고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띄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러한 분들도 많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강프로의 리서치룸 채널 같은 경우는 정말 SKC에 대한 이 미래 가능성들을 여러분들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언급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 설명란에 이렇게 적어놨죠. 투자에 있어 과거의 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투기,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하는 것이 투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모토이고, 특히나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롱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트레이딩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시겠다, 뭐 제가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왔고,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로 앞으로도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지금 과거에 이 올라왔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정말 AI가 걸림돌 없이 성장을 하면서 박수를 받을 때였어요. 자,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더 이상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정치계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에 지금 반도체 초과 수익 100조를 뭐 국민에게 평생 배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뭐 주식과 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포괄적으로도 과세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제 A라는 주식에서 10% 수익이 났는데 이걸 매도하지 않고 있어도 이제 10%의 세금이 여러분들에게는 부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만져보지 못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까요? 돈 잘 벌고 있고 돈을 많이 번 SK와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그 1순위 타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이제 실적을 배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장에
시장에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겨낼 수는 있지만 과거와 같은 이제 폭발적인 상승률에 대해서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안 사면은 하이닉스 안 사면은 바보 된대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만큼 폭발적으로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SKC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뉴스를 갖고 왔는데 오늘 이 뉴스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전부 다 한 번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고 우리 SKC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놈이다라고 판단이 되시고 납득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우리 SKC 실시간 대응 전략들과 함께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7월 달에 접어들면서 실적과 함께 리밸런싱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을 반영할 수 있는 추천 종목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죠. 이러한 강프로의 인사이트를 영상보다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 한 통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텔레그램 방이나 VIP 유료방 이런 거를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문자 한 통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받아보고 계시는 천여분의 우리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주말에도 체크리스트 보내드렸죠. 이런 문자 한 통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이러한 내용들도 한 번씩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SKC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앱솔릭스에 대해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이번 3분기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 여러분들 미리미리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25일 금요일이었죠. 마이크론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뭐 깊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봐야 되는 중요 포인트들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일단 실적 자체 지금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는 너무나도 잘 나왔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제 4분기 5천억 달러에 대한 가이던스를 마이크론 측에서 제출을 했죠. 원래 시장의 예상 가이던스 매출 같은 경우는 대략 약 430억에서 이제 44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제 500억 달러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방 시장에 대한 수요에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방 수요의 매출 대부분이 현재 HBM 이제 D램에 대한 매출 부분들에 대한 총이익률이 83%와 87%로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품귀 현상이 가격 상승 그러니까 피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마이크론은 이제 중기적 고객 수요를 지금 50%에서 66%만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2026년 HBM 물량은 고정 계약으로 이미 완판된 상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에는 나머지 이제 40% 잠정 고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전히 이러한 모든 매출들에 대한 가이던스 중심에는 HBM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HBM4 이후에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4를 주요 고객사 플랫폼에 대량 출하하기 시작했고 지금 HBM4E 같은 경우는 2027년 양산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HBM 같은 경우도 성능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HBM4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현재 HBM4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차세대 이제 슈퍼칩인 베라 루빈에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인데 이 루빈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26년도 4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되고 특히나 이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시장으로서 이제 하나 약 300조 규모 그러니까 단일 CPU만으로도 300조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주면서 이 루빈만으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간 30조 원에 대한 매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이 베라 루빈에 대한 양산에 들어가면서 메모리에 대한 이제 Q 우리가 이제 수량이라고 얘기하죠. 수량이 더 많이 필요한 시장이 도래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캐파에 대한 부족으로 P 가격에 대한 상승이 계속해서 자극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에 최근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 컴퓨텍스 2026에서 젠슨함과 이제 미팅 이후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캐파를 2배 이상 5년 내에 늘리겠다. 공장 시설을 늘려서 생산에 대한 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회사가 캐파를 늘린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반도체를 찍어내는 파운드리 회사 같은 경우는 24시간 공정이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포화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늘어났던 이 캐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고는 이제 악성 재고로서 SK 하이닉스 측이 모두 다 떠안아야 되는 재고죠.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최소 5년 그리고 이제 최대 5년 이후의 시장까지 이제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아까 이전의 기사였던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이제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는 이제 5년 이내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아키텍처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차세대 칩인 루빈 울트라, 그 다음 세대인 파인만,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로사까지 현재 청사진이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니까 최소 베라 루빈 이후에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이제 아키텍처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 이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루빈이 이미 1000W가 넘는 고전력 칩으로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ABF 기판이라고 이야기하는 플라스틱 기판은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기사 역시 이제 1000W가 넘는 AI 칩 플라스틱으로는 못 버텨. 엔비디아 차세대 앞에서 보여드렸던 루빈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00W가 넘는 전력에 대한 한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유기 소재인 ABF 기판에 대한 임계점이 다다랐다. 자, 결국 이 고전력에 대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열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드라이기나 용접기, 전기 보일러와 같은 이제 원리를 가진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고전력을 요구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워페이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와 더불어서 이제 플라스틱 기판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미세회로 구현에 대한 이제 한계치도 이미 그게 달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데, 중요한 건 또 여기 있습니다. 자, 베라 루빈 이전 칩이었던 블랙엘 같은 경우는 기판의 크기가 이제 81.5바이 74.8mm였으나 현재 양산을 앞둔 AI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100바이 91mm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기판에 대한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제가 이게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칩이 우리가 이제 초소형 시대에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열이 발생해서 이제 워페이지 현상이 발생을 하여도 칩과 범프에 대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판이 커지고 있는 이 대면적화 시대에서는 워페이지 현상, 특히나 1000W가 넘는 AI 가속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워페이지가 발생을 하면서 칩과 범프 사이에 대한 탈락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호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0.1초 만의 오류로 치명적인 기업의 타격을 받죠. 그렇게 이제 고전력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재 ESS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는 거고, 태양열 같은 경우도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와 맞물려서 같이 또 성장세를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렇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현재 AI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커지고 있는 기판의 기술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HBM이 그랬죠.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초창기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정말 시장에 많은 몰매를 맞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시장성 없다, 만들어지더라도 매출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부를 철수했을 때 HBM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간 게 SK 하이닉스죠. 자, 그렇게 지금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는 SKC에게 인적 자원과 이제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특히나 앱솔릭스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인텔과 하이닉스 출신의 강지호 대표가 자리하고 있고, 이 강지호 대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게 반도체 양산 경험을 보유한 이제 미래기술연구원 출신들을 이제 10명에서 15명 파견해달라 요구했고, 하이닉스는 이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기판 플레이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기호로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양산 경험을 보유한 핵심 엔지니어들까지 투입이 되면서 본격적인 유리 기판에 대한 가속도를 붙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현재 SKC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에 힘을 쓰고 있고, 특히나 하이닉스가 120% 이제 초과 청약을 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뒷받침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현재 5년 내에 캐파를 2배 이상 증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건을 잘 팔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HBM4 이후 베라 루빈 시대 이후에는 ABF 기판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어난 이제 수요에서 유리 기판을 외부 업체 걸 쓸까요? 아니면은 밸류 체인으로 가장 강하게 묶여 있는 앱솔릭스에 대한 물량을 쓸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과 수요가 확인이 되면은 커플링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샘 올트만과 함께 울산에다가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이것도 이제 1차 완공 시점이 2027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6만 장의 GPU 같은 경우도 최소 베라 루빈급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의 이제 테스트 베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 자, 그렇게 지금 이 재료에 대한 공백을 가져가는 동안은 조금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3분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7월 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3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3분기에 예정된 SK그룹 내 연계 대형 보고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난 유상증자로 당긴 자금과 글라스 기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이 자리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HVM 하이볼륨 투자가 이제 앱솔릭스 2공장을 건설할 거냐,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고라는 사인과 이제 스탑이라는 사인이 떨어지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고가 떨어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릴레이팅이 시작이 되면서 이 박스권을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SK그룹 내에서 정말 유리기판 사업성 없다, 스탑이라고 외치면은 주가는 우린 정말 상장 폐지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이제 6월 18일이었죠.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앱솔릭스 2공장 전면 백지와 뭐 이러한 악재성 기사들이 나오면서 장중 이제 15%까지 빠지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3분기만큼은 SKC의 정보에 여러분들 정말 귀를 활짝 열고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고사인이 떨어지면서 SKC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그럼 정말 강하게 저점에서 일단 비중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덜어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저는 그게 이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제 지정적 리스크들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우리 SKC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정말 주가에 엄청난 영향들을 끼쳤었죠. 근데 이러한 뉴스들과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수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 3월 4일이었죠. 이때 같은 경우도 우리 SKC 85,500원 이하에서 편하게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가 이어지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추천주도 같이 제공해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 지난 4월 3일 같은 경우 이때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SKC 정규장 매매 코멘트라고 해서 9만 원 이하에서 이제 매수 가능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저점에 대한 매수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4월 6일 본격적으로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SKC 된 매매 코멘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89,500원 9만 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하셔라, 예약 매수까지 꼭꼭 걸어두셔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이러한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추천 종목들도 많이 제공해 드렸는데, 이런 것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SKC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내어드렸던 게 이제 4월 27일인데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아셔야 돼요. SKC가 이제 10분기 만에 삼각전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분봉상에서도 이제 갑작스러운 반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2시에 정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당부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전달을 해 드렸죠. 일부 물량 차익 실현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4월 27일입니다. 자, 그렇게 4월 27일 삼각전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이런 본격적인 상승세 출발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빌렸던 교환사채들을 이제 피자금들이 주식으로 바꿔가면서 이걸 외국인과 통정거래하는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 정도는 일시정지해서 우리 SKC가 이때 당시에 수급에 대한 통정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이제 5월 7일 날 이제 17만 2천 원에서 비중 50%에서 70% 정도는 매도해보자, 자, 이게 저의 목표가였으면은 여러분들께 100% 전부 다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SKC 지금 뭐 유리기판이 완전히 양산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가 있을 때 빵 올라가면은 적어도 1차적으로 우리가 일단 수익을 좀 챙겨보자, 1차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해 드렸고, 여기서 이제 비중 추가한 거를 이제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다시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3분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쌓여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적으로 전방 시장에 대한 수요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따라 사실 게 아니라면은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요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는 또 한 번 더 비중을 추가해 볼 필요는 있다. 물론 저의 이런 의견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뒤로 가기 눌러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요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제가 지금 제 채널 성장에 이바지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텔레그램방, 유료방, VIP방 이런 걸 운영 자체를 하질 않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영상과 이제 문자인데, 영상은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데 못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보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갭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요런 급등과 급락 그리고 요러한 추세적인 하락들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이게 대응이 필요한데, 이러한 실시간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문자라는 플랫폼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런 문자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구독자님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 채널 이제 3천여 분이 넘게 구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제 문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대략 한 1,000여 분이 넘어가고 계신데, 적어도 이 1,000여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만 명, 2만 명 그리고 이제 10만 명 되는 이런 대형 유튜버가 됐을 때 정말 좋은 종목 유료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저도 저라는 사람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유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 무조건적으로 하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지금은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 채널 성장에 이바지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코멘트 한 번씩은 받아가 보시면서 지금 시장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링크를 남겨 놓았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팝업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허용하게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은 문자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구는 제가 전부 다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송하기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런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하단에 강프로 직통 문의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로 SKC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동일하게 완료가 되고요. 오늘 제가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실적이 우리 SKC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영상 길이도 조금 길어서 지루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 영상 정말 많이 도움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더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프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룸의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